나 오늘 형태로 세 번째인데, 얘들아, 이거 하려고 지난 2주 동안 약간 기초 작업을 한 거야. 지난 2주는 오늘 어근 접사를 하기 위한 다지기 과정이었다고 해서 다지기도 아니고, 아무튼 기초를 세우는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죠. 그게 뭐냐? 그래서 지금부터 어근에는 선생님이 동그라미로 표시할 거고, 접사는, 우리 형태서 어차피 다음 달에도 한 달 더 할 거잖아, 심화. 계속 이렇게 표시할 거야. 접사는 세모로 표시를 할 건데, 자, 밑에 그림을 보면 멋쟁이와 개구장이가 나와. 근데 장이는 틀렸어. 그러면 쟁이 장이는 언제 쓰냐? 자, 밑에 봐. 몇 번을 외워도 뭐뭐쟁이와 뭐뭐장. 얘들 앞에 짝대기 있는 거 보면 얘는 단어가 아니지. 얘는 혼자 쓰지 못하는 형태소야, 형태소. 형태소 단위로 나눠놨는데 언제 써? 자, 쟁이는 그런 특징이 있는 사람한테 붙죠. 그래서 수다쟁이, 개구쟁이, 뭐 멋쟁이, 욕쟁이. 근데 장인은 기술자에 쓰죠. 칠 장인은 페인트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고, 간판 장인은 간판을 만드는 사람이고, 뭐 옹기 장인은 옹기 만드는 사람이고, 흙으로. 대장 장인은 금속 다루는 사람이고, 그쵸? 근데 이런 거 말고도 자, 게, 앞에도 붙어. 이 게는 품질이 떨어지는 게떡, 게살구, 게나리, 날, 익히지 않은 날 생선, 날 계란, 풋, 어리근, 풋 사과, 풋 사랑도 있죠. 군, 쓸데없는, 군말, 군살 등등 있어. 이런 걸 접사라 하거든. 근데 여러분 접사를 아마 영어에서 더 많이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얘들아 접사는 자 앞에 붙어서 영어야. 영어의 접사 말해봐. 앞에 붙어서 다시라는 의미를 만들어주는 접사는 그치? 얘도 혼자 못 쓰죠? 응? 혼자 못 쓰죠? 그 뒤에 뭐 와? 어떤 것들 와? 응? 트라이 있음? 내가 아는 건 쓰겠어. 모르는 건 안 쓸 거야. 턴, 플레이, 그 뭐 리사이클 많지? 이런 거 접수라고. 근데 이 리 자체는 의미가 없어.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어. 또 얘들아 뒤에 붙는 거 알려줄게. 물어볼게. 뒤에 붙어서 뭐뭐 하는 사람, 뭐뭐 하는 사람. 영어 뭐 있어? 야 이걸 못 맞히면 니네 반이 최초야. 뭐 다 들리거든? 아니야 두 글자야.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 글자야. 뭐뭐 하는 사람, 사람. 아니 IST 말고 두 글자라니까? 난리 났다. 난리 났다. 지금 3, 6, 10명, 11명이 못 찾고 있다. ER. 뭐? ER. 그럼 무슨 어들이 있어? 플레이어. 어? 또, 셀러. 끝. 아는 거 2개 나왔어. 이게 접사거든? 하나 더 물어볼게, 얘들아. 뒤에부터 영어야. 어떤 사상. 무슨 무슨 주의. ISM이죠? 어떤 이즘이 있어? 그 뭐야? 뭐라고? 됐어. 못 써. 여기 스펠 몰라. 자, 리얼리즘 안 쓸래? 리얼리즘. 리얼리즘. 모더니즘. 그래서 이게 우리한테는 무슨 무슨 주의로 번역이 되는데, 심지어 귀찮다의 어감. 이게 뭐지? 귀차니즘이죠. 이렇게도 새로운 단어를 만들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근과 접사를 배우는 거거든. 자, 어근이라는 거는 그래서 실질적인 뜻이 있는 부분이야.
있는 부분이고, 선생님이 계속 동그라미로 표시할 걸 했어. 그리고 접사는 의미를 더해준다 또는 의미를 제한한다라고 말하는데, 실질적 뜻은 없어. 형식 형태소야. 자, 그래서 밑에 봐봐. 어근. 자, 어근이란 형태소가 결합할 때 실질적 의미가 있고 의미상 중심이 되는 부분이라서 모든 단어에 다 있어. 모든 단어에 존재를 해야 돼. 조사 빼고 조사. 조사는 형식 형태소니까. 근데 나머지 단어들에는, 품사들에는 전부 어근이 존재해. 이거 또 한 박자씩 느리네. 그래서 얘들아, 활용하지 않는 단어란 동사, 형용사를 뺀 나머지 단어들이잖아. 형태소로 나눈 다음에 어근을 살펴보면 하늘은 하나의 어근으로 되어 있는 단어고, 그러니까 얘는 어근 하나, 형태소도 하나, 그러면서 단어 하나. 사과나무는 하나의 단어지만 형태소는 두 개인데 둘 다 어근이야. 사과와 나무야. 근데 풋, 고추는 풋은 접사하고 형태소 두 개인데 풋은 접사하고 얘만 어근이야. 이해되지? 근데 이제 활용하는 단어라면 동사, 형용사를 말하는 거잖아? 동사, 형용사는 일단 어간, 어미로 나눠. 자, 여기서 어간, 어미는 동사, 형용사에만 있는 거죠. 어간은 동사, 형용사에 변하지 않는 부분이고, 얘들아. 기본형에서 다를 빼면 어간인 거 다 알고 있지? 그럼 예쁘고는 형태소가 두 개인데, 예쁘가 어간이면서 어근이야. 고는 그냥 어미야. 접사 아니야. 얘들아, 모든 단어가 다 접사, 어근이나 접사인 건 아니야. 둘 다가 아닌 것도 있어. 그럼 그냥 남겨놓으면 돼. 어근과 접사를 물어볼 때는 둘 다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냥 도. 그냥 걔는 다른 형태소야, 그냥. 자, 오가면은 근데 오다와 가다가 만난 거라서 형태소가 세 개잖아? 어근은 오와 가야. 면은 그냥 어미야, 내비도. 이해됨? 그러면 접사로 넘어갈게. 얘들아, 접사는 어근의 앞이나 뒤에 붙어서 특정한 의미를 더하거나 기능을 부여하는 형태소인데 중요한 거 형식 형태소다. 실질적 뜻이 없다. 자, 이 접사는 다시 한번 어근에 붙어서 뜻을 더하거나 어떨 때는 품사를 바꿔주기도 해. 그리고 그 사이에 다른 말이 들어갈 수 없다는 건 이미 앞에서 선생님이 얘를 뭐 영어로든 우리말이든 들어줘서 알 거야. 접사와 어근 사이에는 다른 말이 들어갈 수 없어. 조사도 못 들어가. 너무 당연한 소리 그냥 밑에 해놓은 거고. 접사의 종류는 앞에 붙으면 머리 두자 써서 접두사고 뒤에 붙으면 꼬리 밑자를 써서 접미사야. 이 말도 영어에서 이미 들어봤을 거야. 그래서 리 같은 게 접두사고 아까 말한 ER이나 ISM 같은 건 접미사야. 근데 자, 접두사는 그래서 어근의 앞에 붙고 그럼 요런 꼴이겠죠? 선생님 도식화하면 요런 꼴이 이제 접두사겠죠? 접미사는 어근의 뒤에 붙으니까 요런 꼴이겠죠? 근데 접두사는 앞에 붙으면서 품사는 바꾸지 못해. 근데 전미사는 뒤에 붙으면서 어떤 애들은 품사까지 바꿔줘. 그래서 전미사를 조금 더 신경을 좀 써야 돼. 접두사보다, 그럼 접두사는 간단히 볼게. 아까 근데 본 거야. 봐봐. 날은 아니킨. 그래서 날 고기, 날 달걀, 날 것, 이런 게 있죠. 근데 이제 모든 날짜로 시작하는 단어가 다 이 뜻은 아니야, 얘들아. 예를 들어, 날다람쥐 있잖아. 날다람쥐는 날아다니는 다람쥐라 그거는 어근이 두 개인 거야. 날다의 날이야. 안 익힌 다람쥐가 아니라. 알겠죠? 뜻을 생각하고 쪼개야 된다. 그 다음에 어근인지 접사인지를 봐야 된다. 그런 게 이제 나중에 다음 달에 심화할 때 함정으로 나오겠지. 아니킨이야. 그 다음에 걔 이거는 멍멍이가 아니야, 얘들아. 멍멍이랑 전혀 상관이 없는데 이걸 사람들이 헷갈려서 우리나라에서 약간 뭐 개 같다느니 개 뭐 어쩌다느니 이런 유행어가 생기는 건데 그게 아니고 이 개는 일단 품질이 좀 다른 것에 비해서 떨어지는 또는 야생의 이런 의미가 있어서 개떡은 얘들아 다른 떡들보다 그냥 막 만든 떡이야. 그리고 게 살구나 게 머루도 살구나 머루인데 품질이 떨어져서 못 먹거나 하는 열매야. 게 나리도 그래. 얘들아 나리꽃 중에 더 좀 야생의 품질이 떨어지 그래서 반대가 좋은 나리가 참나리가 있어. 참나리. 진짜로 있어. 근데 우린 잘 못 봤잖아. 실물 본 사람 별로 없잖아. 드무니까 그렇지. 그래서 밑에 있는 참 짝대기가 바로 그 접사인 거고, 그 다음에 짓은 함부로 몹시라는 의미를 더해줘서 누르다, 짓, 누르다. 밟다, 짓, 밟다. 찌타, 짓, 찌타. 그럼 더 마구 찌은 거지.
그 다음에 치는 위로라는 의미를 더해줘. 그래서 솟다, 치솟다, 밀다, 치밀다, 뜨다, 치뜨다. 그 다음에 새는 색깔 앞에 붙죠. 이거 날아다니는 새랑 상관이 없어. 새 빨갛다, 새 까맣다. 큰 느낌의 시도 있죠. 그래서 시 뻘겋다, 시 검었다. 이게 다 접사고. 그 다음에 햇은 그 해의 새로는 아니라 햇 과일, 햇 곡식, 뭐 있어? 등이 있죠. 그냥 날다람쥐는 별로 못 지키나. 어근 두 개야. 거기 접사 없어. 날 다람쥐야. 날다의 날. 자, 이제 전미사. 전미사 보세요. 전미사는 짝대기가 다 빠졌어. 얘들아, 빨리 이것 좀 해줘. 특히 세화 말했지만 세화는 이거 짝대기 빠지면 안 되고 아주 되게 꼼꼼하게 저기 뭐야 깐깐하게 그렇게 저기 가르치실 거기 때문에 작년 기준. 근데 우리 학원도 어차피 똑같아. 자, 그래서 꾼은 얘들아 뭐뭐 하는 사람 뒤에 붙잖아? 사냥꾼, 사기꾼, 나무꾼, 일꾼 등등이 있죠. 짐꾼, 그 다음에 뭐뭐님은 얘들아 이 짝대기 없는 님도 있어. 그럼 그건 그냥 명사야. 님의 침묵 할 때 그냥 독립된 님 명사도 있지만 앞에 짝대기이면 얘는 전미사란 소리고 명사 뒤에 붙어서 존칭을 나타내죠. 선생님, 부모님, 교수님, 뭐 공주님, 왕자님 많죠. 임금님. 그 다음에 뭐뭐들은 영어에 S죠. 그래서 복수를 나타내는 전미사고 중요한 건 이제 이거 얘들아 품사를 바꾸는 전미사가 다음 주 복태에 나올 거야. 품사 다시 그래서 여기서 품사를 못하면 또 이제 품사부터 엉키기 시작하는 거지. 자, 품사를 바꿔주는 전미사 보세요. 얘들아 일단 얘 자체의 품사부터 볼게. 인간답다는 동사 아니면 형용사겠지. 지금 기본형이 있으니까 그치? 그 다음에 공부하다는 동사지. 출렁거리다도 동사야. 달리기는 명사야. 반드시는 반듯하게라는 부사야. 사전에 그렇게 다 실려 있어. 근데 얘네는 다 어디서 온 말이냐면 일단 인간, 명사야. 거기에 어떤 접사가 붙었냐면 뭐뭐 답.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답만 조사라는 거야. 즉, 다는 답까지만 쓰면 안 끝낸 것 같으니까 그냥 붙여놓은 거지. 그래서 얘는 아무것도 아니야. 동그라미도 아니고 세모도 아니라서 안 물어봐. 자, 다시. 여기서 접사는 뭐뭐 답이고 사전에도 짝대기, 짝대기 답. 그리고 이제 다는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할게. 근데 일반적으로 뭐 대부분의 학교에서 다 다까지 써. 대부분이 아니라 100% 써. 근데 이 다까지 그냥 안 가르쳐주고 접사가 엄밀히 말하면 아니다. 이 말은 안 가르치는 학교들도 있어. 그래서 그냥 접사를 쓰세요. 그럼 답다. 그냥 이렇게 쓰고 넘어가는 학교들이 있는데 세아 같은 학교는 아니죠. 우리도 아니죠. 그 접사만 써라면 답만 써야 돼. 알겠음? 다는 그니까 그냥 투명인간 취급해도 돼. 그럼 뭐뭐답다는 얘들아 명사 뒤에 붙어서 걔를 형용사로 만들어줘. 그럼 뭐뭐답다가 뭐가 또 있어? 사람답다, 학생답다, 나답다. 이거 이제 대명사죠. 너답다. 이런 게 있죠? 형용사가 된 거야. 두 번째, 공부는 명사죠. 거기에 역시 얘들아 그냥 하다라는 게 사전에 우리말에 있지. 두 있잖아, 두. 그래서 나는 오늘 뭐를 일을 했다. 그게 아니라 짝대기 붙은 하, 즉 접사가 있어. 접사하는 명사 뒤에 붙어서 얘를 동사로 만들어줘. 그럼 뭐뭐 하다 진짜 많잖아. 공부하다, 사랑하다, 성공하다, 출세하다, 출석하다. 겁나 많죠. 그게 다 이 접사 하가 붙어서 동사를 만들어줬기 때문이야. 출렁은 부사야, 얘들아. 출렁은 뒤에 오는 서술어를 꾸미겠지. 출렁출렁 흔들리다 뭐 있잖아. 근데 거기에 뭐뭐 거리까지가 접사야. 뭐뭐 거리. 그래서 어떤 거리다가 있어? 제잘거리다, 살랑거리다, 깐족거리다, 비틀거리다. 전부 부사에 거리가 붙어서 동사가 된 거고. 달리기는 형태수 두 개인 거 알죠? 달리와 긴데, 왜냐면 달리다에서 온 말이니까. 그래서 달리다의 어근에 기가 어간이지, 어간이면서 어근이죠. 기가 붙어서 명사가 된 거죠. 그럼 어떤 기가 있어? 뭐, 근데, 뭐, 명사로 쓰는 이 기가 붙은 건 뭐, 버티기. 어? 아니야. 그건 약간 영어로 치면 동명사 같은 거, 완전한 명사가 아니라 임시로 만든 동명사 같은 거라서 정말로 달리기처럼
명사화된 게 씨름에 레슬링 같은데 버티기 뭐 이런 용어 있단 말이야. 이따 뒤에도 나올 거지만 그렇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반듯하다의 형용사 알건 얘들아. 반듯하다라는 형용사가 있어. 거기서 어근만 가져와서 반듯의 영어의 ly처럼 이를 붙이면 또는 히도 있어. 부사가 돼. 반드시 뭐 깨끗이 뭐 이런 거 있잖아. 짬짬이 짬짬이는 아니고 요렇게 품사를 바꾸는 전미사 무조건 나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밑에 이 다를 왜 쓰는지 설명을 해놨어요. 보세요. 접사를 표기할 때, 동사 형용사를 만드는 접사를 표기할 때 마지막에 짝대기 다는 형태소는 맞는데 사실은 취급 안 해요. 자, 편의상 붙여서 표기한 것이고 인간답다 같은 데서도 접사는 답만이고 공부하다에서도 접사는 하만이다. 근데 그냥 얘들아 우리 저기 뭐야 이해하기 편하도록 다까지 붙여 적는 것이다. 알겠죠? 자, 그럼 밑에 어근은 형태소가 결합할 때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낸다. 그리고 의미상 중심이 돼서 빠지면 이제 뜻이 사라지고 접사는 접두사, 접미사로 나눠지는데 접미사는 일부는 품사를 바꿔주기도 한다. 그리고 여기서 얘들아, 이따 문제 풀 때도 나오겠지만, 이거를 꼭 정리를 다시 한번 하면, 얘들아, 어간, 어미는 동사, 형용사에만 있잖아. 그리고 둘은 꼭 같이 다녀야 되잖아. 왜냐면 둘이 같이 다녀야 이제 동사와 형용사가 완성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선생님 물어볼게. 예쁘다, 공부하다, 슬기롭다. 자, 선생님이 일부러 기본형만 써줬어. 그럼 얘들아, 즉, 어간은 다 말해봐. 예쁘다는 어디야? 어간? 예쁘. 예쁘지. 공부하다는? 공부하. 공부하지. 어간. 슬기롭다는? 그래서 안 변하는데 맞잖아. 봐봐. 예쁘다, 예쁘고. 공부하다, 공부하니. 슬기롭다, 슬기롭고. 근데, 어근을 찾을게. 어근. 예쁘다의 어근은? 예쁘지? 즉, 어간과 어근은 일치한다. 공부하다 해서 어근은 공, 공부만이지. 하는 접사지. 근데 둘이 합쳐서 어간이 되지. 슬기롭다 해서 어근은 슬기. 슬기만이지. 누가? 슬기라는 명사죠. 지혜롭다, 슬기롭다. 이 롭이 바로 그래서 형용사를 만들어주는 접사죠. 알겠지? 어간과 어근은 동사, 형용사에서 예쁘다처럼 일치할 수도 있지만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어. 어? 이걸 이해를 꼭 하고 어간과 어근을 헷갈리면 안 돼. 어간은 어미랑 다니면서 항상 동사, 형용사만 있다. 얘들아, 날개 문제 6개 해봐.
전부 어근 접사 표시 좀 해봐. 어차피 선생님도 다 할 거야. 왜냐면 여기서 문제가 변형이 돼서 나올 거기 때문에 답 말고도 나머지 단어도 알고 있어야 돼. 됐죠? 한번 보자. 지금 줄이 아예 형태소 범위를 넘어서 쳐져 있는 것들이 있죠? 얘들아, 지우개는 지우다 해서 왔잖아. 이거 지난주에 알려줬잖아. 그래서 지우가 어근이고 형태소 두 개고 개는 짝대기 개는 도구를 만들어주는 접사야. 그래서 뭐가 있냐면 날다 날개, 덮다 덮개, 등등 있어. 배다 베개. 그다음에 이게 답이죠. 2번이죠. 무슨 무슨 보는 그런 특징이 있는 사람들이죠. 울보, 헐보. 그다음에 욕심쟁이는 욕심과 쟁이로 나눠지고 나무꾼은 나무와 꾼이고 그러니까 다 줄 자체가 잘못 쳐졌고 날고기는 접사죠. 안 익힌 고기야. 얘들아 만약에 이 날이 어근이면 날아다니는 고기죠. 고기가 막 날아다녀. 그다음 자, 선생님 다 나눌게. 오가다는 오가. 자, 다는 아무것도 아니야. 세모도 아니고 동그라미도 아니야. 근데 형태소는 맞아. 줄만 쳐놓을게. 나무, 꾼, 달리기, 개, 살구, 출렁, 거리. 다는 그냥 형태소. 꽃과 병. 자, 동그라미 한 게 전부 어근이야. 오, 가. 짝대기 해줘야 돼. 나무, 달리, 살구, 출렁, 꽃, 병. 이렇게. 아, 또 느리네. 듣죠? 그래서 내가 잘 보면 어근은 없을 수가 없잖아. 모든 단어에 어근은 있어. 어근은 있는데 어근 하나짜리로 된 단어가 있고 아까 하늘처럼 이 꽃병처럼 이제 어근만으로 이루어진 단어가 있고 두 개 이상. 그다음에 이렇게 접사가 붙는 단어들이 있는 거지. 알겠지? 그다음 한 번. 뭐 다 장난 아니야. 다 틀렸죠? 얘들아 무슨 무슨 질은 행동이죠. 도둑질, 싸움질, 덫은 이중이죠. 덧버선, 덧저고리, 덧옷, 덧니. 휘는 마구죠, 마구. 휘, 졌다, 뭐. 그 다음에 얼치기는 함부로 몹시는 짓이죠. 아까 했지만 짓밥다 할 때. 다음은 5번인데 줄이 잘못 쳐졌어. 여기에 줄이 쳐져 있어야 돼. 뭐 드날리다, 드높이다 이런 것들이 있죠. 드세다 이런 거. 그다음에 4번. 자, 표시할게요. 엇각은 앞에 있으니까 땡. 만며느리도 앞에 있으니까 땡. 덕계네 답은 뒤네. 휘, 자, 다는 아무것도 아니고 막, 말. 그다음에 5번은 선생님 바로 찾게. 다시라는 의미야. 그다음에 뭐야 이게? 뒤에 감다. 이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할게. 헐보, 생각, 다. 이거는 접사가 중간에 쓰더라. 이 접사는 치는 강조의 치야. 밀다 사이에 치가 들어가면 더 센 느낌이 되거든. 닫다도 있어. 문을 닫다인데 문을 닫는 거를 더 세게 하면 닫히다라는 말도 있어. 그래서 얘는 그래서 접두사도 전미사도 아니고 그다음에 그 어디서 풋사고 앞에 있죠. 덜 익은. 그다음에 쓸데없는. 그래서 접두사는 총, 되감다, 풋사과, 분말 이렇게 있죠. 그다음 6번. 자, 안 익은 것, 달리기, 애호박. 얘들아 그러니까 애벌레도 있어. 그래서 접사야. 그다음에 사기꾼, 헛소리. 그러니까 선생님 도대체 이게 접사인지 어근인지 너희는 헷갈리잖아. 그래서 학교 시험도 우리 학원 저기도 복태도
교재 안에서 나와. 그러니까 교재 안에 나오는 접두사나 접미사 얘는 다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 학교 시험도 교과서에 나오는 접두사, 접미사랑 슈가 프린트에 있는 거 있지? 그거 그 안에서 나와. 그걸 알고 있어야 시험을 볼 수가 있어. 근데 물론 이제 프린트를 많이 주죠. 그래서 답은 얘들아 어근 접미사 2번, 4번이네요. 자, 뒤에 확인 문제 11문제 시작. 아니, 발표 문제까지 15문제 시작.
다 붙은 사람 있어? 하세요. 있지. 보자, 한번. 자, 1번 답은 뭐야? 4번이고, 얘는 어간이죠. 어간. 얘들아, 여기 보기에 2번을 이해를 해야 된다, 2번. 거의 모든 어간은 아까 예쁘다처럼 어간 자체가 어근하고 일치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치솟다는 봐봐. 치솟다의 어간은 치솟이지. 치솟다, 치솟고. 근데 여기서 치는 접사고, 손만 어근이죠. 휘돌다도, 휘돌고, 휘돌아서. 얘만 어간인데, 얘는 접사고, 얘가 어근이지. 이렇게 불일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접사가 붙어 있는 접두사가 붙어 있는, 아니지, 중간에 붙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접사가 있는 어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적절한 것은 근데 2번이죠. 접사가 뭐가 나. 뭔 소리야? 접사가 붙었는데 왜 어간이 아니야? 아니, 이게 어간인데, 지금 줄 쳐놓은 게. 접사 붙어 있잖아. 치랑 휘랑. 그는 솟다의 솟하고 돌다의 돌만이죠. 그 다음에, 얘들아, 그래, 독립적으로 쓸 수 있는 건 단어고, 그치? 1번은 단어고, 3번은 전미사만 얘기하는 거니까 안 되고, 얘는 접두사잖아. 얘는 앞에 있잖아. 그 다음에, 지니고 있지 않다 아니고, 짓고 선명한, 뭐야, 그러면, 새인데? 짓고 선명하게는 새빨 같아의 새인데, 그럼 새고추야? 뭔 소리야. 남겨보겠습니다. 덜 익은의 뜻을 더하죠. 그다음에 4번. 포함하고 있는 문장은 1번에 참, 사랑. 앞에 붙어 있어야 되니까, 그치? 그 다음에 5번은, 얘들아, 이거 형태도 3개지? 그래서 벌써 3번인데, 왜냐면 울다의 울, 명사 만들어주는 그 다음에 뭐뭐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의 보, 어근은 울만, 나머지 2개는 접사.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얘들아, 잠을 많이 자는 사람, 아마 잠만보가 여기서 왔을 텐데, 왜 또 안, 느리네. 기다려봐. 잠을 많이 자면 잠뽀야. 진짜로 잠만 보는 잠만 자서 잠만 보일 거라니까? 근데 얘들아, 잠뽀 형태도 몇 개게? 그게. 위에 울음보랑 아, 똑같지 그러면 뭐. 3개죠? 자다의 자, 미음, 보. 똑같아. 그래서 여기도 어근은 하나, 접사는 2개야. 이 미음은 이 위에 나오는 울음의 역할을 하는 애야. 근데 앞말에 받침이 없으니까 미음으로 받침으로 들어간 거야. 형태도 3개야. 알겠죠? 그 다음에 6번. 감꽃 대추나무는 전부 어근으로만 돼 있어. 그럼 다시 한번. 얘들아, 달리기에서 달리와 기. 개파는 알지? 이 멍멍이랑 상관없죠? 개는,
아까 말 야생에 이제 수업 분위기 개판이다 이런 야생 동물들아 뭐 이런 소리인 거죠. 어? 그 다음에 치, 솥, 다, 사냥꾼, 인간, 답, 다. 엿은 얘들아 몰래라는 의미를 더해주는 접사죠. 엿, 보, 다. 새, 빨갛, 아무것도 아닌 다. 햇, 과일.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계속 접사도 나오는 게 나오는 거 같죠, 얘들아? 다음, 7번. 자, 어근 선생님 찾을게. 꽃게는 꽃 더하기 개야. 꽃사슴도 꽃 더하기 사슴이야. 햇마늘은 햇이 접사야. 버티기는 기가 접사야. 달리기처럼. 하늘은 하나야. 자다는 자만 어근이고 다는 아무것도 아니야. 출렁은 두 개가 있는 거야. 어근 어근이야. 개고생은 개가 접사야. 그러면 어근 하나짜리는 자, 햇마늘. 동그라미 하나인 거 찾으면 돼. 햇마늘, 버티기, 하늘, 자다, 개고생. 그럼 어근 두 개인 건 꽃게, 꽃사슴, 출렁출렁. 동그라미 두 개인 거 찾으면 돼. 그러니까 꽃게, 꽃사슴, 출렁출렁 빼고는 다 어근 하나야. 형태소가 하나인 게 아니라 얘들아 어근 하나인 거니까 동그라미 하나짜리만 찾으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8번 접두사가 쓰인 건 새, 까막, 개. 개는 아무것도 아니죠. 어미니까. 다처럼. 자, 그래서 새까맣게가 접두사가 쓰인 단어고 전미사는 세탁하다죠. 세탁하다의 하죠. 세탁이라는 명사를 동사로 만들어줘. 아까 공부하다처럼. 그래서 전미사가 쓰인 건 여기에 하. 세탁하였어거든. 세탁하였어에서 하. 그래서 새까맣게랑 세탁했어. 어. 그 다음에 9번 품사까지 바꿔줘야 되잖아. 근데 이거 뭐야? 눈은 접사도 아니야. 뒤에 붙어야 되는데 얘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예 해당 사항 없고. 쟁이 뒤에 붙네. 근데 욕심도 명사고 욕심쟁이도 명사네. 똑같아서 안 되네. 나무들도 마찬가지. 뒤에는 붙는데 나무도 명사고 나무들도 명사네. 답은 4번이네. 너는 대명사인데 너답다는 형용사니까 요거 답. 주먹 명사고 주먹질도 명사니까 안 되네. 품사가 달라진 건 4. 그 다음 10번. 장이와 쟁이는, 얘들아, 이게 앞말이 자음 또는 모음이 아니고, 이거는 우리의 뭐, 이가, 은는, 을를, 이런 게 이제 앞말에 받침이 있냐 없냐에 따라 결정되지. 장이와 쟁이는 엄연히 사용하는 저기가 다르죠. 아까 얘기해줬죠? 장이가 기술자죠. 그 다음에 11번. 접사, 덮, 개, 뒤야. 날, 고기, 앞이야. 답 1번이네. 그러면 넓이, 얘들아, 이 이는 명사를 만들어줘. 넓다, 넓이, 높다, 높이, 깊다, 깊이, 도둑, 질, 먹, 보, 지우, 개, 치, 밀, 다 아무것도 아니고, 개, 살고, 햇, 병아리. 얘들아, 이 알도 계란이 아니야. 그러면 이거 어근이지. 그게 아니라 알짜배기란 뜻을 더해주죠. 됐어. 뭐야, 또 느리네. 기다려봐. 여러분이 저기 나눈 거랑 만나 보세요. 안 그러면 변형된 문제에 낚일 수가 있어. 다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개. 그치? 햇 병아리는 얘들아, 근데 그 해에 난 병아리가 아니고, 한 살짜리 병아리가 아니고, 이 햇은 어린이야. 그러니까 햇이 다 그 해에 나는 아니야. 그 다음, 됐네? 자, 발표하기. 답 2번이죠? 그래서 뭐, 깜찍이, 어? 예쁜이, 그 다음, 근데 알부자가 뭐 알짜배기, 어, 알차다. 의 의미야. 그 다음에 2번, 어근, 조개, 껍질, 묵, 그녀, 목, 걸. 6글자. 그리고 껍질 아니다, 원래 얘들아. 껍데기다. 껍질은 질겨야 돼. 껍데기는 딱딱해야 돼. 그 사실 조개 껍데기야.
조개가 껍질이 있어. 그 돼지 껍데기도 틀렸죠? 이 먹어봤어? 돼지 껍데기가 아니죠? 돼지 껍질이죠? 그럼 징그럽죠? 돼지 껍질. 자, 보세요. 그럼 달걀은 껍데기야, 껍질이야? 껍데기, 껍데기죠. 수박은? 껍질. 껍질이겠죠? 질기잖아. 섬유질이 있잖아. 자, 어근의 개수 얘들아, 시, 뻘것. 다는 아니고, 자, 동그라미 하나, 별빛 두 개네. 그러면 3번에서 답이 나오네. 답은 2번. 욕심쟁이. 나머지는 다 동그라미 하나. 자, 마지막 4번. 들은 어근이 아니죠. 들은 접사죠. 그러니까 합성어가 뭐냐면 얘들 안 나온 말은 합성어는 요거 요거. 이게 합성어야. 어근이 둘 이상 있는 게 합성어야. 합성했다. 어근, 아니, 뭐야 또 아직 안 넘어갔네. 넘어간다. 마지막 3번 문제의 답은 3번. 뭐뭐들. 지금 심지어 짝대기가 빠졌는데, 뭐뭐들은 어근이 아니라 접사니까. 그리고 합성어란 어근이 둘 이상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엄청 많이 쓰죠. 얘들아, 우리가 쓰는 줄임말들도 사실 다 합성어라고 볼 수가 있죠. 구, 쫀, 쿠. 어근 몇 개야? 호, 세 개죠? 이거 줄임말이 생각이 안 나네. 어떻게 하나도 생각이 안 날 수가 있지? 자, 아무튼. 그러면, 맨날, 이 말을 수업 시간에 해줘야겠다고 수업이 되면 다 까먹죠. 기다려보세요. 연 보세요, 연. 이청준 작가, 여러분 이제 나중에 잊지 못할 제목, 병신과 머저리. 자기 부르는 줄 알고 놀래가지고 봐. 병신과 머저리라는 잊지 못할 제목에. 지금 제목만 얘기했지만 여러분 이제 각인돼가지고 나중에. 네, 고등학교쯤 되면 배울 건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역사랑 또 상관이 있어. 6.25, 6.25, 지금 가물가물한데. 그래서 서편제도 여러분 아마 들어봤을 거야. 이 이청준 소설가의 작품, 아니, 저기 소설인데, 연을 중심 소재로, 야, 이 연날 얘기를 한강에서도 자주 해. 선생님들 저기 여기 학원 앞에 반포지구에서 연날 얘기하는 거 최근에도 봤거든? 연은 주로 어느 계절에 날리게? 봄, 가을. 가을이죠. 가을? 가을, 봄이요. 봄이요. 가을, 가을. 바람이 많이 불어야 되죠. 가을. 그, 겨울이죠. 제일 바람 많이 불 겨울. 칼바람, 칼바람. 겨울 스포츠야, 우리 조상들의 전통적인.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소설을 읽으면서 이제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것도 당시에 아무나 할 수 있는 놀이는 아니었어. 왜냐면 뭐 연이야 이제 그 나무 저기 살 붙여서 종이 붙여서 만들 수 있지만 실이 비싸서. 왜냐면 이게 실 끊어지면 연도 잃어버리는 건데 아무튼 실이 더 비싼가 봐. 근데 어 아무튼 그 방황하는 아들 학교를 상급 학교를 못 보내서 집에서 연날리기만 주구장창 하는 아들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에 초점이 맞춰진 소설이고, 또 하나 뭘 할 수 있어? 중학교 가는 게 의무 교육이 아니던 시대. 돈이 없어서 그래서 중학교를 못 보내고, 근데 그게 우리 이 집만이야. 그 친구들은 다 학교 가 있고, 나는 이 아들은 할 일이 없으니까 연날리기를 집에서 계속 하고 있는 그 상처 입은 마음을 연날리기로 달래는 아들의 모습과, 그럼 그런 걸 바라보는 이제 엄마의 마음이 또 어떻겠어? 그래서 그 연을 바라보면서 아들을 걱정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나타난 소설인데, 결국 아들은 도시로 가출하게 되고, 엄마는 오히려 담담하게 그걸 받아들인다는 결말이야. 그러면서도 아들이 항상 건강하기만을 바라는 그렇게 끝나는 소설이에요. 여러분 뭐 읽어왔을 수도 있지만, 미리 읽기는 없었죠? 뭐 충격이야.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이랑 시대가 달라서 그래. 자, 단편 소설이고, 그래서 결말이 일단은 예상적, 슬프죠? 전지적 작가 시점에 봄이야. 그럼 선생님이 아까 연은 겨울에 날린다 하셨는데 왜 봄입니까? 그 뒤늦게
애들 한창 연날 얘기할 때는 돈이 없어서 못 해줬는데, 애들 다, 얘들아, 입학 시즌이 우리나라는 언제야? 3월이잖아. 그러니까 친구들은 다 입학하고, 할 게 없으니까 뒤늦게 엄마한테 엄마나 그러면 연이라도 날리게. 그래서 혼자 봄에 집에서 3월 달에 연 날리고만 있는 거야, 동네에서. 봄에 어느 마을이고, 연이고, 연을 날리다가 결국은 고향을 떠나버리는 아들, 그리고 그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 상징적 소재란 바로 제목에 나오는 연이야. 이 연은 아들을 나타내. 자, 그래서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심리가 잘 드러난다. 발단. 어머니는 가난한 처지 때문에 아들을 이제 여기서 보면 상급 학교가 중학교임을 알 수가 있어. 엄마가 아들한테 그래. 그냥 글자나 읽고 쓰게 된 거에서 만족해라. 아, 이거, 그러니까 가장 기초적인, 뭐야, 공부를 하는 초등학교. 당시 이제 이름도 초등학교도 아니었겠지만, 국민학교? 근데 구체적인 시대 배경은 안 나오지. 아무튼 국민학교 이전에, 아무튼 학교임을 알 수가 있고, 전개는, 그래서 아들은 이제 마음 둘 데가 없어서 하루 종일 연날리기만 하고, 그것도 혼자 하는 거지. 어머니는 그래서, 어머니가 농사를 짓는데, 다 마을 근처일 거 아니야? 어디서 하든 한 대를 보면 아들이 날리고 있는 연이 떠 있어. 그러면 그걸 보면서 엄마가 안심도 되는데 항상 불안하기도 해. 근데 어느 날, 유난히 연이 실을 다 풀어버렸는지, 그게 연 날리기가 아니라 실을 바람의 저기에 따라서 실을 얼레라고 하거든? 얼레라는 그 실패에서 실을 감았다가 풀었다가 하면서 그 한마디로 이렇게 연과 이제 물알차서 바람을 태우는 건데, 그걸 이제 잘못하면 실이 끊어져서 연도 잃어버리니 네 어릴 때 막 풍선 놓치고 뭐 있을 수도 있잖아. 다시는 찾을 수 없게 되는 거지, 연을. 근데 진짜 실을 다 풀어서 올렸는지 연이 엄청 높이 떠있는데 거기서 왠지 불안함을 느끼는 거야. 그리고는 결국 실이 끊어져서 연이 날아가는 걸 보게 되고 엄마는 딱 직감하는 거야. 엄마의 이제 부모의 촉 알지? 왜 끊어졌겠어? 두고 떠나버린 거야. 그래서 오히려 엄마는 차분한 태도를 보여. 올 것이 왔다죠. 자, 그리고는 어딜 가든 몸만 건강하기를 바란다. 공부하려면 다치는 거 아니야, 몸 성하다가 몸이 멀쩡하다요. 책 좀 읽어! 자, 그래서 반대로 성취 못하다 그러잖아. 몸이 성취 못하다. 어디 아픈 거죠. 자, 계절적 배경은 유난히 봄바람이 세게 불던 날. 사건은 연실이 끊어져서 연이 날아가 버렸다. 아들이 가출했다. 자, 비유적 표현은 새가 엄청 나와요. 그러니까 좀 비유가 다 진짜로 연은 네 번이나 새에 비유되고 있어. 새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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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처럼. 그거 다 직유법이야. 그치? 그 다음에 아들은 봄 하늘처럼 적막하고 적막이 조용한 거거든? 외롭고. 얘들아 빗살 머리빗 알지? 도끼빗 같은 거. 연실. 그러니까 전부 직유법이야. 100%. 그래서 이런 비유하기의 효과는 구체적이고 생동감 있게 대상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머니는 항상 그 연을 보면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들어. 그게 뭐냐면, 어, 불안불안한 거야. 근데도 어쨌든 연이 떠 있는 동안엔 그걸 아들이 마을에서 날리고 있다는 거니까 안심이 돼. 두 가지 이중적인 감정이 드는데 어느 날 연이 유난히 높이 떠 있을 때 불안했다고 했잖아? 근데 오히려 연이 사라진 뒤에는 차분 이건 약간 니네 그거랑 비슷한 거야. 니네도 복퇴 보고서 가장 안절부절 못할 때가 언제야? 채점하기 직전이죠? 근데 일단 채점을 해서 점수가 개파는 걸 알게 되면 차분해지고 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죠? 근데 나는 무슨 요리 와야겠다고 말씀을 드려야겠다 막 머릿속에서 이미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차분한 태도를 유지하게 되죠. 오히려 이제 선생님이 막, 선생님도 이제 요새는 차분한 태도, 그래, 또 이 지경이구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연의 의미는 하늘에 떠 있지만 자유롭지 못해. 왜냐면 그 얼레에 감긴 실에 매여 있으니까. 그래서 대신 실이 끊어지면 자유롭게 날아갈 수 있는 게 아들하고 똑같아. 아들도 떠나고 싶지만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이 있어. 돈도 없고, 엄마가 혼자 남겨줘야 되고, 그러나 결국은 떠나버리죠. 자신의 꿈을 펼치기 위해서. 그래서 연은 아들을 상징한다. 자, 여러분, 본문 짧으니까 읽을 건데, 여러분은 따옴표를 읽는 거예요. 따옴표 몇 개 안 돼.
이승연부터 시작할 겁니다. 보세요. 자, 마을 쪽 하늘에선 연이 떠오르지 않는 날이 없었다. 이건 이중부정이잖아. 그럼 이건 풀어버리면 돼. 연이 매일 떠올랐다죠. 매일매일 연날리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 연은 먼 하늘 여행을 꿈꾸는 작은 새처럼, 자, 지규법 하나 나왔어. 근데 다 새야. 그냥 너무 다 똑같아. 자, 하루 종일 마을 위를 맴돌았다. 들에서나 산에서나 마을 근처에선 언제 어디서나 새처럼 또 나왔다. 하늘을 떠도는 연을 볼 수 있었다. 연이 하늘에 떠올라 있는 동안은 어머니도 마음이 차라리 편했다. 자, 편했다는 엄마의 심리인데, 들에서나 산에서나 어머니는 이따금 자신도 모르게 그 연을 찾아 일손을 멈추곤 했다. 그리고 그 적막스런 봄하늘을 바라보며 허기진 한숨을 삼키곤 했다. 자, 그 이유는 이제 지금부터 나옵니다. 아비 없이 자란 놈이라 하는 수가 없는가 보았다. 아니, 잠깐만. 근데 이게, 얘들아, 아비 없이 자란 놈이 옛날에는 욕할 때, 그러니까 모욕적인 발언 중에 하나죠. 근데 왜냐면 지금에 해당이 안 되는 게, 어? 지금은 뭐 싱글맘, 싱글데디가 다 알아서 애 잘 키우는 시대인데, 옛날에는, 애들 봐봐. 지금도 그렇잖아. 왜 남편을 바깥 양반이라고 하고, 남편이 아내를 안 사람이라고 하는 게, 이런 옛날부터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정해졌을 때잖아. 남자는 외부 활동하고, 여자는 집에서 살림을 하던 때니까. 근데 부모로서의 역할도 정해져 있었어. 엄부자모란 말이 있거든? 엄부자모는 어떤 엄마, 어떤 아빠게? 어떤 아빠게? 엄마가 아니거든. 뭐 엄마 같은 아빠야! 그러면 자모는 아들 같은 엄마야? 뭔 소리야! 엄부 자모는 여러분, 여러분, 엄마 같은 아빠 진짜 신박하다. 엄부 자모는 뭐냐면 엄한 아빠, 엄한 아빠, 자모는 그럼 자상한 엄마. 맞아. 그래서 혼내는 건 대부분 이제 아빠 역할. 아빠가 제일 무서운 존재고, 엄마는 그보다는 좀 달래주고 이제 챙겨주고. 근데 우리 학원에서 이 엄부의 역할을 내가 하고 있잖아. 어? 아무튼, 그럼 여기서 아비 없이 자란 놈이란 말은 뭐야? 제대로 된 훈육을 받지 못한 인간, 아빠가 없어서. 이런 욕이죠. 근데 지금은 아닌데, 이제 이거 옛날이니까 엄마 생각에. 엄마가 또 이제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그거지. 항상 아버지가 없이 혼자 키우니까. 오히려 그래서 밖에서 그런 말 들을까 봐 더 엄하게 교육한 엄마들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엄마 생각에 좀 철이 없다. 자, 이제 읽으세요. 베이지가 강하긴 하는 소리냐. 이름 이름 사람과 짜. 이름자 사람과 쓰고 있게 된 걸 다행으로 알거나. 그러니까 넌 초등교육 받은 것도 다행이다 이제 이거죠. 어미 곁에서 함께 땅이나 파고 살자는 건 농사 짓자는 얘기다 얘들아. 땅이나 파고 살자던 소리가 아들놈의 어린 가슴에 그러니까 얘는 공부를 더 하고 싶고 출세하고 싶은 마음이 있나 봐. 그치 어린데 그리고 친구들은 다 중학교 가는데 자기만 못 가니까 그것도 하면 슬프겠어. 자 못을 박은 모양이었다. 어, 어, 뭔가 이상하게 읽은 것 같은데. 상급학교 진학을 단념한 대신 아들놈은 그 철늦은 연날리기 놀이를 시작했다. 연실 마련이 어려워서 그러니까 옛날엔 실값이 비쌌나 봅니다. 제철에는 제철이 겨울이잖아. 남의 집 애들 연 띄우는 거나 곁에서 늘 부러워해 오던 녀석이었다. 어머니는 큰맘 먹고 연실을 마련해냈고 그러니까 등록금 마련하는 것보다는 싸니까. 아들놈은 그때부터 하루한 날 연애만 붙어 지냈다. 봄이 되어 잿또래 아이들이 모두 마을을 떠나 읍내 상급학교로 가버린 다음에도 아들놈은 혼자서 그 파란 봄 보리밭 위로 하루같이 연만 띄워 올리고 있었다. 아침나절에 띄워 올린 연이 해질녘까지 마을의 하늘을 맴돌았다. 어머니는 언제 어디서나 그 아들의 연을 볼 수 있었다. 연을 보면 아들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았고 아들의 마음을 보는 것 같았다. 연은 언제나 머나먼 하늘 여행을 꿈꾸고 있는 또 나왔다. 작은 새처럼. 너무 이거 비유 우려먹는 거 아니냐고 이청준 작가님. 자, 그래서 언젠간 실줄을 끊고 마을의 하늘을 떠나가 버릴 것처럼 어머니의 마음을 자, 불안하게 했다. 아까 그래서 연을 보면 일단은 안심은 된다고 했는데 또 하나 불안함도 동시에 드는 거야. 하지만 연이 그렇게 하늘에 떠올라 있는 동안엔 어머니도 아직은 자, 마음을 놓을 수 있었다. 이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들어. 연이 하늘을 나는 동안은 어느 집 양지 바른 담벼락 아래나 마을의 회관들 한 구석이나 또는 아지랑이 피어오르는 어느 보리밭 이랑 끝에 그 봄하늘처럼 적막스럽고 외로운 아들의 모습이 선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혼자 이러고 있잖아. 그래서 어머니는 아들놈의 연날리기를 탓해본 일이 한 번도 없었다. 철르든 연날리기에 넋이 나간 아들놈을 원망해본 일이 한 번도 없었다. 녀석의 마음이 고이 머물고 있는 연에 위로를 감사할 뿐이었다.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게 어디냐? 엄마는 그렇게 생각한 거고. 연에 실린 아들의 마음이 하늘을 내려오는 저녁 연처럼, 얘들아 저녁에는 안 보이니까 연날리기 안 되잖아. 그래서 거두어 드리는데 조용히 다시 마을로 가라앉기를 그냥 기다릴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하루는 결국 이 이변이란 결국 아들의 가출이죠. 그날은 유독 봄바람이 들녘을 설치던 날이었다. 어머니는 이날도 고개 넘어 들밭 언덕에서 봄에 식물이 아니라 나물 이름인데, 나물? 무릇을 캐고 있던 참이었다. 바람 태우기가 좋아 그랬던지 아들놈은 이날따라 연을 더 하늘 높이 띄어 올리고 있었다. 마을에서 띄어 올린 녀석의 연이 고개 이쪽 어머니의 머리 위까지 까맣게 떠올라 와 있었다. 원래 실이 모조리 풀려나와 하늘 끝까지 닿고 있는 것 같았다. 무릇싹을 찾아 헤매던 어머니의 발길이 자꾸만 헛디딤질을 되풀이했다. 이 말은 뭐냐면 엄마가 지금 불안해하고 있다는 거죠. 연이 너무 높은 데다가 전에 없이 드센 바람기 때문에 마음이 놓이지 않는 탓이었다. 팽팽하게 하늘을 가로질러 올라간 연실 끝에서 드센 바람을 받고 심하게 오르내리는 연을 따라 어머니의 마음도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불안감에 쫓기던 어머니가 어느 순간인가 다시 그 하늘의 연을 찾았을 때였다. 연이 있어야 할 곳에 연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이 말은 뭐다? 연 관리자가 지금 없는 거잖아. 아들이 어떻게 됐다. 연은 어느새 실이 끊어져 날아간 것이었다. 빗살처럼 곧게 하늘로 뻗어오르던 연실이 그치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는데 끊어져가지고 머리 위를 구불구불 힘없이 흘러내려 오고 있었다. 실이 뻗쳐 올라가 있던 쪽 하늘을 자세히 살펴보니 아직도 한 점 까만 새처럼, 자, 또 새처럼 허공 속으로 아득히 멀어져 가고 있는 게 있었는데 그게 바로 연이죠. 어머니는 아예 밭언덕에 주저앉아 연의 흔적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그 하염없는 눈길을 하늘에 못 받고 있었다. 그리고 그 연의 모습이 완전히 시야에서 자취를 감추고 난 다음에 어머니는 비로소 가는 한숨을 삼키면서 천천히 다시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하지만 이제 반쯤 그러니까 이 무릇 가득 차게 캐야 되는데 반밖에 못 캔 무릇 바구니를 옆에 끼고 마을길을 돌아가고 있는 어머니는 방금 전에 무슨 아쉬운 배웅이라도 끝내고 돌아선 사람처럼 거동이 무척 차분했다. 근데 이제 이 이유를 알죠? 엄마는 그냥 항상 각오하고 있었던 거야. 이런 날이 올 줄 알고 있었던 거지. 그리고 얘를 붙잡아 놔봤자 어차피 마음을 못 잡은 이상 또 이런 일이 반복될 거라는 것도 엄마는 알고 있었던 거죠. 연을 지킬 때처럼 초조한 눈빛도 없었고 발길을 조급히 서둘러 가려는 기색도 아니었다. 어머니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고 모든 걸 미리 체념해 버린 것 같은 거동이었다. 마을 쪽에서 그 땅으로 내려앉은 연실을 거두어들이는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도 전혀 이상스럽지가 않은 얼굴이었다. 건강하고 의식을 취한 때도 그냥 조일지 가도 돈 벌어온다고 연치가 된 건데나 새가 가만 가지 않은 때도 이렇게 아니면 이제 왜 건이 거를 네가 들고 있냐 이런 소리 들을 테니까 미리 얘기하는 거지. 어머니가 흐느적 허기진 걸음걸이로 마을을 들어섰을 때였다. 아들놈의 연실을 감아들이고 있던 이웃집 주무래기 놈이 제풀에 먼저 변명을 하고 나섰으나 어머니는 이번에도 미리 모든 걸 짐작하고 있었던 것처럼 놀라는 빛이 없었다. 앞뒤 사정을 궁금해하거나 집을 나간 녀석을 원망하는 기색 같은 것도 없었다. 아들의 뒤를 서둘러 쫓아 나서려기는커녕 걸음 한 번 멈추지 않고 말없이 그냥 녀석의 곁을 지나쳐 갈 뿐이었다. 그러고는 내쳐 이어서 그 텅 빈 초가 살인문을 들어서고 나서야 아들의 연이 날아간 하늘을 향해 어머니는 발길을 잠깐 머물러 섰을 뿐이었다. 하지만 이제 연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텅 빈 하늘만 하염없이 멀어져 가고 있었다. 어머니는 다만 그 무심한 하늘을 향해 다시 한번 가는 한숨을 삼키며 허망스럽게 중얼거리고 있었다. 빨리 해. 이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날개 문제, 열 문제 시작. 그리고 이제 복태 보고 시하고 이어서 뒤에 문제 풀 거예요. 너무 좋아하네. 열 문제 얼른 하세요. 기뻐서 어쩔 줄 모르네. 그냥 반어적인 행동을 봐라.
열 문제 다 했으니까 안 어렵지. 보자. 1번, 2번이죠. 비유하기. 연날리는 이유는 2번이죠. 이거 풀릴 수가 없죠. 그 다음에 3번이죠. 4번, 2번이고, 5번, 3번이죠. 위기 단계. 6번, 1번이고, 7번은 연은 새, 연실은 빛, 살. 얘들아, 빛살 형태소 쪼개봐. 빛이랑 살이지. 햇살 형태소 쪼개봐. 해 더하기 살이죠. 키읔 가지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8번은 5번이죠. 9번은 4. 10번은 아들의 안녕, 아들의 건강이죠. 질문. 근데 뭐가 뱃살이라고 해? 본문에 나왔잖아. 연실. 왜 안 찾아보고 나한테 물어봐. 그러면 기다려봐.